가장 펀더멘털한 게 엔트로피였죠. 사실. 엔트로피고. 그럼 두 가지 시스템에서 처음에 서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불렀던 거. 이거는 중간 과정 다 생략을 해서 뭐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탈 엔트로피를 A라는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B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똑같을 때 그때 서멀 이퀄리브리엄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이래서 이게 A 시스템의 온도분의 역수로 정의가 되고, 이거는 B 시스템의 온도분의 역수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다 없이 이제 A의 부피가 변하고 B의 부피도 변할 때 이 부피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같을 때라고 했고, 이거 역시 그러면 이제 양쪽이 이거에 해당되는 양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프레셔라고 쓰고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리적인 차원이나 그런 거 따지면. 근데 어차피 이퀄리브리엄을 이룬다는 거는 얘네 둘이 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도 같아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압력이 같아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엔트로피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에너지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있고요, 볼륨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기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상기체에서는 이게 뭔가 복잡하지만 n에 디펜드하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기보다는 이제 스테이트 개수, 이거는 리얼 스페이스 볼륨에는 이렇게 되고 에너지에서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 여기에 비례하는 항 어떤 항 더하기 뭐 n 로그 b에 2분의 3n의 로그의 u가 돼서, 지금 이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하면 2분의 3 nkbt가 에너지가 바로 나오고, 이거 하면 pv는 nkbt가 바로 나오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예시였고, 레디얼 가스에 대한 어떤 예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엔트로피가 변한다고 했을 때 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이게 에너지가 변할 때 변하는 항이 있고, 이거는 보통 V는 고정시켜 놓죠. 에너지 변화시킬 때는. 그리고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U 고정시켜 놓고 델타 U랑 V가 항상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손으로 쓸 때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벡터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이 변화한 거 자체의 어떤 미분한 거, 그거에다가 각각의 변수에 대한 변화량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를 굳이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자면 이거 콤마 이거에다가 이거 콤마 이거를 내적한 걸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를 이제 굉장히 미세한 어떤 미분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 미소 변화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델타를 그냥 다 이런 식의 편미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미 이거 미분이 t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t분의 1의 du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t분의 p의 dv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t ds는 du 더하기 p dv죠. 요런 항을 보면 뭔가 이제 연력학이랑 되게 연결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변화 같은 거고,
PDV는 뭐 그때 부호를 신경 쓰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메카니컬한 워크, 우리가 기체에다가 해 주는 일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였고, 이거는 뭔가 열과 관계된 거였죠. 지금 명확하게 이게 열과, 그러니까 정확히 열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퍼지스태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열이다라고 좀 이따 다시 리마인드를 할 텐데, 이거는 뭐 이걸 그냥 정리를 해 주면 이런 스탠다드한 폼이 되고, 이거는 뭐 언제나 성립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 자체의 어떤 아이덴티티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고, 이거를 그래서 서머다이내믹 아이덴티티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뭐 이 공식을 알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알면은 이걸 유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t를 다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공식 자체도 이걸로부터 다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볼륨은 그대로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고 하고, 미분식으로부터 이런 것도 다 유도가 된다, 맞아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에너지 변화 같은 거니까 뭐랑 연결을 시키고 싶을 거냐면, 이게 실제로 열에 대한 클라우디우스 공식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마치 Q라고 쓰고 싶고 이거를 W라고 쓰고 싶을 텐데, 이 그때 부호 따졌을 때 이거 마이너스 맞다고 했죠. 기체 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이거는 언제 성립하냐면 쿼지스태틱 프로세스에서만 성립.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근데 쿼지스태틱 프로세스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부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very fast compression. 압축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압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모든 압축은 요런 요소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디얼하게는 그냥 되게 천천히 압축을 시키면서 뭐 PdV가 이게 1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내부 에너지 조건에 따라서 열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일을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요렇게 쓸 수 있으려면, 지금 이거 그냥 그때 유도했었죠. 뭐 워크 자체가 F 곱하기 X,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운 일의 정의로부터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근데 잘 보시면 제가 그때 이걸 처음에 유도할 때도 잠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체 압력이랑 여기 있는 기체 압력이랑 정확히 같은 압력으로 밀면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당연한 얘기죠.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이거를 진짜로 집어넣으려면 여기 실제 기체 압력보다는 조금 더 센 압력으로 밀어야 돼요. 센 압력으로 밀면은 그 순간에 이 압력의 균형이 깨지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잠깐이나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랑 여기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팍 하고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는 지금 그냥 평화롭게 가만히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압력을 조금 더 높게 해야지 이게 피스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순간에 이쪽에 이 디스이퀄리브리엄을 부르는데, 여기서 약간 평행 조건이 벗어나게 되고, 쉽게 설명하면 여기 안에 있던 분자들이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쫓겨났으니까 이쪽에 조금 쌓이게 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쪽이 좀 쌓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쪽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이쪽으로 쌓였으니까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더 세게 또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중요한 게 우리가 기체에다가 해줘야 되는 일이 언제나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런 기체 압력 곱하기 dV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에 따르면 실제로 해줘야 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죠. 이게 Q 더하기 dW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Q 더하기 W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작아야 돼요. 이거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기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평형일 때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거에 비해선 적당히 속도를 갖고 하는 일은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여기 부등식으로 가져오면 여기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는 언제나 T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열이 출입하는 그거에 비해서 언제나 엔트로피 변화가 더 커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T분의 Q보다. 사실은 이거는 약간 그 연력학 이 법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력학 이 법칙이 엔트로피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언제나 엔트로피가 많이 생성된다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뭔가 시스템의 교란이 일어나면 언제나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이쪽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연력학 이 법칙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뭔가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걸 방해하는 어떤 세력 같은 건데 이게 일치하죠. 엔트로피가 언제나 많이 생성되고 어쩌면 우리한테 더 와닿을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딱 보고 일반 물리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W는 마이너스 PdV라는데 실제로는 언제나 그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연력학 제2법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기체가 어떤 뭐 우리가 기체한테 열을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기체가 열을 발생시키거나 할 때 엔트로피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엔트로피 증가는 언제나 우리가 기체한테 넣어준 일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공식 Q 나누기 T 이거보다 언제나 많이 엔트로피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트라 엔트로피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엔트로피가 생성이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을 우리가 더 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가면은 여기 전에 배웠던 프리 익스펜전까지 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때 배운 것처럼 여기는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도 하지 않고요. 피스톤도 없죠. 그냥 얘가 그냥 알아서 다 퍼지는 거니까. 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엔트로피는 그때 계산했지만 요런 식으로 부피의 비율의 로그를 취한 거에 비례하는 요런 엔트로피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요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공식을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P 곱하기 dV죠.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때 확산을 막 하는 요 과정 자체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이고요. 이상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을 뚫었는데 얘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어떤 전체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여기 구멍을 뚫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알아서 이쪽으로 다 해서 알아서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걸 텐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프리 익스펜전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프리 익스펜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프리 컴프레션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컴프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에서 전부 다 이게 엔트로피를 새로운 엔트로피라 그런 말이 좀 웃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라고 불렀던 이 T분의 Q 이거 외에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프리 익스펜전에서는 계산도 정확히 했었고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긴 소위 터뷸런스 와류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부등식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